그래서 건국대를 잘 보내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학교를 가는 게 좋겠어. 라고 이렇게 답변해요. 말씀하세요. 라는 이러한 질문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만태입니다. 이제 오늘은 2026학년도 건동호설 라인에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건국대 어떤 주요 변화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건국대는 서류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건국대 정말 2025학년도도 굉장히 많은 핫한 학교 있었죠. 많은 학과가 폐쇄가 되면서 많이 합쳐지는 그런 학과도 있으면서도 보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특히 우리 건국대 자유전공학부는 어떻게 선발할까? 건국대는 어떻게 서류평가할까? 라는 점들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자, 먼저 건국대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428명 모집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건국대 교과는 수능 체제는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 있는 거죠? 근데 학생부 교과 정성 30%가 반영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과 정성 30%에서도 2025학년도 입시에서도 이 정성평가제 변수가 있었던 학생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합격자 결과를 보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리평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대표들의 KU 자기 추천이 이제 공급되죠. 자, 838명, 거의 뭐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약 두 배 정도를 뽑고 있습니다. 자, 면접에 30% 들어가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을 거고, 자, 수능 최저학력은 없습니다. 1단계에서는 사회별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무엇이냐면, 일단 우리가 건국대를 노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많이 혼란스러운 게 종종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내시는 되는데, 과연 이 교과를 쓸 때 이게 제가 생기부의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때 어떤 학생이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잘 갖췄는데, 우리 학교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서 건국대를 잘 보내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학교를 가는 게 좋겠어. 라고 이렇게 답변해요. 말씀하세요. 라는 이러한 질문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무시 못 하겠더라고. 어떤 학교는 건국대를 잘 보내고요. 어떤 학교는 건국대를 못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뭐라고 할까? 학교마다 좀 틀리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반면에 이제 2025학년도나 2024학년도에 한 여학생과 남학생이 건국대를 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건국대 가기 힘들다라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건국대 간 선배 거의 없었다라는 점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 학생을 제가 컨설팅 하면서 생기부가 나름대로 쭉 맞췄고, 건국대에서 요구하는 생기부 역량 그대로 보여줬더니 결국 최초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건국대를 정말 좋아한다라고 하면 단지 학교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그런 것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건국대에서 요구하는 이상형과 서류평가가 무엇인지 그 점을 여러분들이 충족시키는 방향을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의 서류 평가에 약간 좀 차이가 있죠. 학생부 교과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만 평가합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은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 이 세 가지를 파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이 공동체 역량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 점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제 자기 추천 전형 같은 거 학업 역량 30%고 진로 역량 40%고 공동체 역량 30%. 물론 진로 역량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로 역량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 처음부터 막 진로에 관련된 활동을 막 보여주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건 바람직하지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이따 그 진로 역량의 상세한 그게 리스트를 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학업 역량 30%에서는 세 가지를 평가하고 있어요. 이제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제 학업 성취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교과 성적이 어떠한 건지, 그 다음에 주요 교과목 외의 교과 성적은 어떠한 건지, 소홀한 과목이 있는 건지, 일단 성적 추이는 어떠한지, 이런 점들 학업 성취도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학업 태도 같은 경우는 보통 그래요. 학업 태도라는 건 수업 태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수업 태도와 학업 태도 제발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학업 태도는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점이야. 그 다음에 정말 적극적인 수업 참여와 수업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점이 중요한 건데, 여기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라는 것이 이전 같은 경우 우리 아이들 종종 좀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좀 치우친다라고 볼 수 있어. 왜냐하면 너무 진로와 관련돼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생김만 있어요. 근데 그것은 바람직하지가 못합니다. 제가 항상 그랬어요. 정말 이상적인 생활 기록부는 학업 역량이 정말 튼튼하게 건설하게 잡아진 상태에서 그 위에서 진로 역량이라는 것이 쌓아질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잘 보려는 바람직한 생활 기록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어떤 순수 학업에 대한 호기심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그게 건국대 말고 다른 대학교도 마찬가지인데, 내신은 괜찮은데 학종에서 좀 떨어진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본인에 대한 진로에 대해서 탐색하는 역량을 생활 기록부에 잘 나오는데, 정말 순수하게 학업에 대한 호기심, 학업에 대한 열정 때문에 깊이 파고든 이런 자기주도적인 게 보이지가 않았던 아이들의 공통점이었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업 역량에서 탐구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탐구력이 정말 어떻게 보면 탐구력에서 정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결정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탐구력을 통해서 그 학생에 대한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이 드러나고 있는지도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성과가 탐구력에서 나타납니다. 종종 우리 이공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 근데 솔직히 우리 인문계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컨설팅을 할 때 아이들에게 단지 뭐 보고서 작성 그런 것도 중요한 건데 그래도 총 이제 3년 동안 뭔가 하나 그래도 의미 깊은 결과물 그런 거 한 두 가지 정도는 저는 나오는 거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라든지 어떤 조별 활동 진행했다라든지 하는 어떤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동아리 활동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단지 그냥 활동만 해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오고 그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들의 직접 관심과 열의가 드러냈는지가 반드시 생기가 나와야 된다라는 점, 그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 생활 기록부를 보면 그 뭐랄까 그 느껴져요. 아, 이 학생은 정말 찐으로 정말 노력했구나, 탐구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 정말 그 학생에 대한 열정, 생활기록부를 읽어보면 그 느낌과 열정이 정말 느껴질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탐구력에서도 학업 역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탐구력을 어디서 보여서 뭐 동아리 활동도 될 수도 있고요, 뭐 조별 활동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맞는 친구들끼리 같이 그 실험이라든지 그런 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진로역량 40%는 무엇을 평가하냐면, 자, 전공 관련 교과 의수 노력과 그다음 전공 계획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이 세 가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의수 노력, 내 말 그대로죠. 관련된 교과를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수한 과목이 얼마나 되는 건지 바로 그런 점들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냥 단지 내신을 따기 위해서 내신에 유리한 과목만 선택하기 위해서 과목을 이렇게 선택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내신이 최고의 비교과라는 건 사실은 사실인데 여러분들 한번 그 점을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교 입장에서는 학생을 선발할 때 반드시 이 점을 뭘 고려하냐면 이 학생이 우리 대학교에 합격한다면 과연 학업을 잘 수행해서 따라올 수 있을까라는 점이 반드시 궁금해요. 근데 이 학생 교과 과정을 보고 우리 학교에서 무슨 과목 볼 건데 고등학교 때 무슨 과목 듣질 않았어? 근데 내신은 괜찮아? 과연 이 학생이 잘 따라올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갖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신은 자신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은 적절하게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공 관련된 교과목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수했다 하더라도 어떤 공동교육 과정이라든지 어떤 온라인 수업이나 소인수 과목 있잖아요. 그때 추가적인 노력을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심화적인 역량이 학업적인 역량과 진로 역량이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 수가 많지 않은 어떤 뭐 지방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제가 무슨 과목을 듣고 싶은데 무슨 과목 듣지를 못해요.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 역시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역량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 내에서 여러분들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게 그 점만 보여더라도 면접관들은 만족한다라는 점, 그 점을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위기에 따라 잘 이수했는지 그 점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종종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좀 물리하고 화학이 이제 기본적 선택 과목이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물리원과 화학원, 물리원을 선택하지 않고 화학원과 생명원만 선택을 했다라는 말이야. 근데 큰일 났네. 내가 물리를 들어야 되는 고등학교 3학년 물리투를 선택하겠다? 그냥 말이 맞지가 않는다라는 말이죠. 항상 여러분들이 그 학습 단위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 위수가 됐는지 그 점을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기 유튜브 댓글에 이런 분들이 있어. 선생님, 제가 저 화학이라는 과목을 이수하는 화학이라는 과목 이수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화투를 들으면 될까요? 아니면 또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공동교육 과정에서 어떤 고고화학 같은 거 들으면 될까요? 라는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뭐 그거 듣지 말라 그런 것을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게 처음 통합과학을 여러분 들었다 치요. 통합과학을 들었잖아요. 통합과학 듣고 나서 두 번째 뭘 듣죠? 화학원을 들어야 되거든. 근데 화학원은 정말 중요한 기본이야. 근데 이걸 듣지 않고 바로 넘어간다? 여기서 대학교 본과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의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전공 관련 과목의 성취 수준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전공 관련된 동일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 대비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 수준 이 두 가지를 교과 성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건국대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분명 본인은 여러분들 학종에서 그런 학교 가능성을 높이려면 전체 과목보다 전공에서 요구하는 과목 내신은 더 월등히 높아야죠.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전공 관련 과목, 예를 들어 전체 내신이 3.0이야. 전체 내신이 3.0인데 전공 관련 교과 과목이 뭐 3.5, 4.0이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무조건 전체 내신 3.0이라고 하면 전공과 밀접한 과목은요. 2.5 정도 나오고 그 이후에 나와야지만 여러분들은 학종으로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학생 같은 경우가 전공과 관련된 과목 대신 정말 좋았는데 그냥 기타 뭐 전체 좀 전공과 관련된 과목 그냥 내신 그다지만 엄청 낮으면 안 됐어요. 그렇다고 버리란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좀 좋지가 않았었는데 그래도 합격한 케이스가 있었다라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은 일단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서 노력한 경험이지. 즉, 그 진로 탐색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했는지 그런 점들. 그 다음에 창체 활동에서 전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경험한 적이 있는지 이 점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창체 활동에서 좀 강조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 물론 교과 활동 과세특강을 여러분의 전공과 관련 활동에 분명히 100% 들어갔어요. 왜? 여러분들 수행평가의 기준이 무엇이죠? 여러분이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돼서 수행평가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과세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전공과 관련 활동 나오는데 상체 활동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진로 활동에서 여러분들 교과 잘 들으세요. 교과 과세특의 내용을 진로 활동을 끄집어내서 심화시키세요. 어떻게 심화시키냐면 어떤 논문을 활용해서 심화시킬 수도 있고 어떤 책거리 기록서나 두성을 활용해서 심화시킬 수도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상황들하고 따로따로 놀지 않아. 제가 말씀드렸었죠. 생기부를 따로 놀면 안 된다.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하나의 스토리를 보여줄 수 있는 생기부, 여러분의 역량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생기부가 나와야 된다는 점, 그점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있는 30%는 이제 협업과 소통 능력, 그다음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그다음 리더십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공동체 역량이 좀 잘 되는 편인데, 특히 좀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제가 좀 그게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건국대 같은 경우는 소통 능력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근데 소통 능력은 좀 보이지 않는 아이들에서 단지는 리더십, 나눔과 배려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합리적 소통 능력도 잘 파악하시기 잘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국대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면접에서 많이 뒤집어졌어요. 면접평가에서는 이제 학업 30%, 진로 40, 공동체는 30%인데, 아시다시피 서류 진위 여부와 꼬리 물기 질문이라든지 좀 압박 질문, 서류 위주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제 우리가 2026학년 건국대를 준비한다고 하시면은 일단 한번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예비고 2, 예비고 3들도 물론 있으시겠죠? 그러면 빨리 여러분들 생계를 빨리 보시고 내가 어떻게 좀 생계를 보완할 것인지 내가 학업 역량 어떤 전형 탐구력을 보완할 것인지 그다음에 진로 역량 40% 거기서 진로 탐색에서 어떤 점을 좀 부합시켜서 학업 역량에 부합시키고 보여줄 것인지 이런 점들 여러분들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내신이 좋아도 떨어지는 대학교가 건국대고요. 반면에 내신이 부족해도 합격한 대학교가 건국대이기 때문에 건국대에서 요구하는 서류 평가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점검해서 2026학년도에 건국대 학교 합격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